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과 깊은 향기를 사랑하는 화훼 전문가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식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베란다 정원의 절대 강자,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이 식물은 한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향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렌지 자스민을 절대 실패 없이 키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 주고 햇빛만 보여주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접 만지고 직접 키우면서 쌓아온 진짜 노하우를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꽃이 잘 피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잎이 자꾸 노랗게 변해서 속상하신 분들, 그리고 이 식물을 처음 데려오셔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모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들도 하나하나 반영해서 오늘 영상에 전부 담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이란 어떤 식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오렌지 나무나 자스민의 한 종류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식물학적으로 자스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양과에 속하는 상록과목이고 학명은 무라야 파니쿨라타입니다. 잎의 생김새가 오렌지 나무를 닮았고 하얀 꽃에서 풍기는 향기가 자스민을 떠올리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지고 난 자리에는 앵두처럼 빨간 열매가 맺힙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코로 느끼는 즐거움을 동시에 주는 정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식물을 오렌지 제스민 또는 중국 상자나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향기로운 하얀 꽃을 피우는 운양과 식물이라는 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같은 운양과에 속하는 식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감귤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비볐을 때 은은한 감귤 향이 느껴지고 열매의 생김새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식물을 비교하실 때 치자나무나 진짜 자스민과 오렌지 자스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치자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고 꽃잎이 두툼하고 풍성한 겹꽃 형태가 특징입니다. 진짜 자스민은 물풀의 나무과의 덩굴성 식물로 가늘고 긴 줄기를 따라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반면 오렌지 자스민은 운양과의 관목이고 잎이 감귤류처럼 윤기가 흐르는 것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세 식물 모두 향기가 진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종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오렌지 자스민을 구입하실 때 건강한 개체를 고르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잎의 색이 진하고 윤기가 흐르는 개체를 선택해 주세요. 잎끝이 말라있거나 누렇게 변한 부분이 많다면 이미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기를 살짝 흔들어 봤을 때 화분 속 흙과 뿌리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헐렁하게 흔들린다면 아직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개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이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철입니다. 봄에 데려오시면 환경 적응을 마친 뒤 여름 동안 왕성하게 자라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 새로 들이시는 경우라면 배송이나 이동 과정에서 저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집에 도착한 즉시
따뜻한 실내로 옮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 뒷면도 꼭 살펴봐 주세요. 작은 벌레나 하얀 점이 보이지 않는지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집에 들이신 뒤 다른 식물로 병충해가 옮겨가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렌지 자스민의 꽃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물의 대표적인 꽃말은 당신은 나의 것 그리고 사랑의 기쁨입니다. 정열적이고 로맨틱한 의미 덕분에 집들이 선물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선물로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화훼를 다루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식물이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하면 장마가 곧 시작된다는 신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장마가 오기 직전 고온다습한 대기 변화를 식물이 먼저 감지해서 꽃망울을 한꺼번에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렌지 자스민이 갑자기 화사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면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찾아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연이 알려주는 기상예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의 향은 낮보다 밤에 훨씬 진하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실제로 근거가 있는 현상입니다. 많은 향기 식물들이 밤에 활동하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밤이 되면 향기 성분을 더 많이 발산하는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자스민 역시 저녁부터 밤 사이에 향기 분자가 공기 중으로 더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창문을 살짝 열어두시면 집안 전체에 은은한 향이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꽃이 피는 과정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꽃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밝은 빛과 적절한 일교차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식물이 꽃눈을 만들어야 할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보다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살짝 서늘한 환경에서 훨씬 꽃을 잘 피우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렌지 자스민을 잘 키우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량과 온도입니다. 이 식물은 빛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베란다 창가를 거치지 않은 실내 깊숙한 자리에 두면 잎만 무성해질 뿐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소 하루 5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게 해주시거나 그에 준하는 밝은 간접광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족한 광량을 보충하려고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생육에 알맞은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아열대가 원산지인 식물이라 추위에는 약한 편입니다. 겨울철 베란다 온도가 섭씨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거실 안쪽으로 들여놓아 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챙겨주세요. 감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조도계나 스마트폰 조도 측정 어플을 이용하시면 지금 계신 자리에 빛의 세기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계를 함께 사용하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보이는 흙 속에 실제로는 수분이 남아있는 경우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서 과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습도계 하나를 화분 근처에 놓아두시면 지금 환경이 오렌지 자스민에게 알맞은 온도와 습도인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어서 특히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화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향을 살짝 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빛을 받게 되면 식물이 빛이 있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자라게 되어 수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화분을 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햇빛을 받아서 훨씬 균형 잡힌 모양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통풍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켜 주시거나 작은 서큘레이터를 약하게 틀어서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순환시켜 주시면 병충해 예방과 튼튼한 줄기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흙 배합과 분갈이 방법입니다. 오렌지 자스민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바로 과습으로 인한 뿌리 부패입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한 제가 직접 써본 배합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고급 상토를 60 정도, 세림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30 정도, 산야초나 훈탄을 10 정도 섞어서 사용해 주세요. 상토는 기본적인 영양 공급과 보습 역할을 하고요. 마사토와 펄라이트는 배수성과 통기성을 높여주고, 산야초와 훈탄은 뿌리 호흡을 도와주고 미생물 활성화와 산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화분을 고르실 때는 옆으로 넓게 퍼진 형태보다는 뿌리가 깊게 뻗을 수 있는 슬립 화분이나 깊은 토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 완효성 알갱이 비료를 흙에 미리 소량 섞어주시면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주기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물을 주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화훼를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공간의 통풍과 습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손가락 2마디 정도 겉흙을 찔러보시는 겁니다. 속흙까지 보슬보슬하게 말라있을 때가 물줄 타이밍입니다. 혹은 잎사귀가 아주 살짝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들 때 화분 밑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공기 중 습도가 이미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주기 간격을 훨씬 길게 가져가셔야 과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 부패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화분 근처에서 평소와 다른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뿌리가 이미 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느껴지신다면 바로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뿌리는 밝은 흰색이나 연한 갈색을 띠고 탄력이 있는 반면 상한 뿌리는 검게 변하고 만졌을 때 물컹하게 뭉개지는 느낌이 듭니다. 상한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해 주시면 식물이 다시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물주기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겉흙이 마르는 속도를 확인해 가면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사나흘에서 닷새 간격으로 조금 더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공기 중 습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물주기 간격을 평소보다 늘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을에는 다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서서히 늘려주시고 겨울에는 생장이 둔화되므로 열흘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충분히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간격은 집안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겉흙을 직접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주세요. 숫자로 된 기준보다
식물의 상태를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수영 관리와 가지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방치하면 수영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꽃이 지고 난 직후 Y자로 갈라지는 교차가지나 안쪽으로 자라서 통풍을 방해하는 잔가지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위로 곧게 기르고 싶으시다면 생장점을 잘라주시고 지지대를 세워서 외목대 수영으로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간의 분위기가 한층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소독된 가위를 사용해 주세요. 소독하지 않은 가위를 쓰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할 위험이 있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가위날을 한번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또한 가지치기 직후에는 바로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위가 마를 때까지 반그늘에서 이틀 정도 안정시켜 주신 뒤에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번식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은 꺾꽂이로 비교적 쉽게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건강한 반목질 가지를 10cm 정도 잘라 아래쪽 잎을 정리하고 밝은 촉진제를 살짝 묻힌 뒤 배수가 잘 되는 삽목용 상토에 꽂아주세요. 밝은 그늘에서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한 달 정도 뒤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씨앗으로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발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화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꺾꽂이 방법을 훨씬 많이 활용하십니다. 비료 주는 시기와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육이 왕성한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2주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물 주듯이 주시면 좋습니다. 꽃눈이 맺히는 시기에는 인산과 칼륨 비율이 높은 개화 촉진용 비료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겨울에는 생장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비료를 아예 주지 않거나 아주 묽게 희석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항상 정해진 희석 비율보다 약하게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개화 유도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일부러 물 주는 간격을 평소보다 살짝 길게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물이 약간의 건조 스트레스를 느끼면 생존을 위해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으로 오히려 꽃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뿌리가 이미 충분히 튼튼하게 자란 성목 상태의 개체에게만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 개체나 분갈이 직후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충분한 물과 영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먼저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계절별 관리 요령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올라오고 꽃눈이 맺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갈이와 비료 주기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름에는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다만 장마철 과습과 한여름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잎 화상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한낮에는 살짝 그늘막을 쳐서 잎이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에는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비료 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식물이 서서히
휴면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에는 실내 보온과 최소한의 물주기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겨울철 저온과 겹쳐서 뿌리가 상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키우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겨우내 실내에만 있던 식물을 봄이 되었다고 바로 강한 햇빛 아래 내놓으시면 잎이 갑작스러운 빛에 적응하지 못하고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반그늘에 두었다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밝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건강한 적응을 돕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식물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식물과의 구분입니다. 특히 감귤류 어린 나무나 쥐똥나무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은 잎 가장자리가 매끈하고 광택이 강한 편이고 꽃이 필 때 나는 향이 훨씬 진하고 달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잎을 살짝 비벼보시면 은은한 감귤 향이 나는 것도 구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병충해 관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해충은 깍지벌레와 응애입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잎 뒷면을 주기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작은 벌레나 하얀 반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친환경 살충 비누물이나 전용 약재로 초기에 방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깍지벌레는 줄기와 잎에 딱 달라붙어서 즙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 하나씩 직접 떼어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경우라면 원예용 살충제를 설명서에 적힌 희석 비율대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응애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해충인데 잎 뒷면에 아주 미세한 거미줄 같은 흔적이 보인다면 응애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응애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응애 전용 약재를 사용하시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알까지 제거하기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방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충해는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평소의 통풍과 습도를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진딧물도 가끔 발생할 수 있는 해충입니다. 새순이나 꽃봉오리 주변에 작은 초록색이나 검은색 벌레가 무리지어 붙어 있다면 진딧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진딧물은 끈적한 분비물을 남기는 특징이 있어서 잎이 유난히 끈적거린다면 진딧물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 많이 번진 경우에는 진딧물 전용 약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잎에 쌓인 먼지를 관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지가 잎 표면에 쌓이게 되면 빛을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호흡 작용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러운 물티슈나 젖은 헝겊으로 잎 앞뒤를 살살 닦아주시면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병충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분갈이 방법도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실 때는 화분 옆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흙과 화분 사이에 접착력을 느슨하게 만들어주세요. 뿌리를 잡아당기지 마시고
화분을 거꾸로 기울여 천천히 빼내시는 것이 뿌리 손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뿌리를 꺼내신 뒤에는 엉켜있는 뿌리를 살살 풀어주시고 검게 변했거나 물러진 뿌리가 있다면 소독된 가위로 잘라내주세요. 새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살짝 깔아주신 뒤 준비해둔 배합토를 채워가며 식물을 중앙에 바로 세워 심어주시면 됩니다. 심고 난 직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셔서 흙과 뿌리 사이에 빈 공간을 없애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갈이 직후 일주일 정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반그늘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플랜테리어 트렌드에서도 세련된 외목대 수영이 오렌지 자스민이 거실을 대표하는 반려식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오렌지 자스민.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공간을 향기로운 정원으로 가꿔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키우고 계신 오렌지 자스민 사진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다양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로 관리가 까다로운 다른 화훼 식물들이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식물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미리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를 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공간이 건강한 초록빛과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 버튼, 슈퍼땡스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델라 플로스였습니다.